민원연 신문 모니터. 싫으면 싫다고 말해.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데. 네. 그냥 차라리 광고를 하세요. 나는 정교조가 싫어요. 나는 참여연대가 싫어요. 그런데 뭐 이미 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면 아니 그런데 매번 너무나 머리를 써가면서 헛소리들을 늘어놓으며 정교조가 왜 싫은지 참여연대가 왜 나쁜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가끔 가다가 쓰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정교조와 조선일보의 이 악연이라기보다는 조선일보의 정교조 혐오 이거는 저는 정말 거의 포비아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가 포비아를 붙일 때는 이거는 그냥 선전선동을 하고 이게 싫은 수준이 아니야. 혐오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당하기도 쉽지 않다. 정교조만큼 당하기도 쉽지 않다. 조선일보로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기사의 내용이 뭐였는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정교조가 지금 법에 노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왜 법에 노조가 됐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제 주변 친구들이 왜 법에 노조가 된지를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치 정교조 불법 단체인 것처럼 막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정교조가 그 이명박 정권 시절 때 그 해고자 그러니까 해직 교사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노동조합에. 근데 이제 교원 노조법상 해직자는 그 노조가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얘네는 이제 노조가 아니다. 왜 해고자가 노동조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위 이 법의 노조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법의 노조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누릴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헌법이니까. 그런데 그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정교조가 일부 교육감과 단체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단협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정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단정을 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교육감이 왜 권한이 없는 정교조와 협약을 체결했느냐. 그런데 그렇죠. 그 협약이 단체 협약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협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학교에 정교조와 체결한 그 협약 내용을 이용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현행법상 정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도 네. 정교조 홍보하라. 학교에 불법 강요한 교육감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러면 정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인지 현행법상 요거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요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노조법이 법의 노조라고 했다고 해서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간에 어떠한 협약이나 협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교원노조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해서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조가 교육청과 맺은 건 자율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 개념이 아니라 자율협약 개념이고 만약에 뭐 정교조가 이 내용을 근거로 뭐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뭐 교장들을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한다거나 뭐 단체 교섭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전교조와 교육감이 협약을 맺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뭐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런 거죠. 정교조가 교육청하고 자유협약을 맺거나 또는 정교조가 누군가와 민원연하고도 자유협약을 정교조가 아니고 뭐, 교육청이 네. 우리와 교육청이 민원연에게 예를 들어 민원연이 뭐 서울시 이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이 민원연에게 우리 학생들이 언론 관련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해주세요. 뭔가 교재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공문을 보내 이런 협약을 이런 걸 만들었으니 이걸 교육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면 불법이라는 주장이야 이 말의 주장이. 근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러면은 반드시 법의 노조가 아닌 교총하고만 뭐든지 협약을 맺고 교총하고만 모든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단체 협약 체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오보다 거짓. 거짓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정교조와 교육감 사이 단협 내용을 살펴보면 더 문제다. 교육감은 정교조 전임자를 허가해야 한다.
라는 게 있고 정교조 사무실과 사무기기 비품 등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임자 허가는 제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교조 사무실과 그 사무기기 비품을 지원한다는 전북교육감에서 한 협약에 있대요. 네. 법적으로 정교조는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고 교육청은 국가 예산으로 정교조의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에 써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가 또 확인해 봅시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정교조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네, 그 결과 네, 현재 근무하는 정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교육청에 휴직을 신청하고 정교조의 조합비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노조법상 전임자는 아닌 거죠. 어쨌든 그 사용자한테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완전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도 돈을 주고 있지도 않고 정교조에서 자체적으로 조합비 가지고 주고 있는데 마치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을 일단 늘어놓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꾸 거짓말 어떤 왜곡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임자라는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건데요. 이 전임자라고 했을 때 옛날 법외노조가 되기 전에는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파견 나가서 전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하니까 교사 월급으로는 안 되니까 휴직을 신청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전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라고 부르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전임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전임자를 만들기가 정교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가지고 전임자를 허가해야 된다라는 말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금 전임자 하면 안 되는데 전임자 시켰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상 사무실 제공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국가 예산으로 정교조의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정교조뿐만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사무실 지원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교육적인 단체다라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불법 행위라고 단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적한 것은 이 조선일보가 반대로 해서 이 정교조 법외노조 때 이 배경이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후다닥 처리해버린 그렇죠. 배경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 얘기가 나오면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정교조 법외노조 처리했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실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까지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통보 처분 자체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효력 정지 신청에서는 전교조가 1심과 2심 모두 이겨 법내 노조라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선 졌습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며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시점,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A4 용지 8장 분량의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이 문건에는 1심과 2심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했다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와 대법원에 모두 이득이 될 선고 결과를 예상하고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까지 분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 작성 6개월 뒤 실제로 현실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가 아닌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대법원의 선고를 미리 예측이나 한 듯이 문건에 반발 세력 무마 방안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주요 반발 세력으로 야당 의원과 진보 성향 언론을 꼽은 가운데 야당의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34명에 달해 결국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만 짓거리고 있다. 조선일보에 양승태가 안 나온다는. 네네. 그런 거죠. 양승태 자체가 안 나오는데 정교조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맞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재판거래에 대한 얘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퉁치고 지나가고요. 한겨레에서 작년에 정교조 법외노조, 대법, 정부,
사전 조율 증거 나왔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보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거는 알려주면서 요런 보도나 해라 조선일보야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자, 이 보도 좀 전해주세요.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 서류를 법원 행정처가 먼저 받아본 정황이 있다. 노조 자격을 박탈한 한쪽 당사자인 고용부의 핵심 논리를 재판과 상관없는 행정처가 미리 챙겨본 것으로 법원 행정처가 고용부를 대신해 소송 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조 법외노조 과정에서 정교조가 법외노조 되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정부가 사전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겨레는 행정처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미리 받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최고법원 법률 전문가로서 법리 검토를 대신해주거나 대법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반영해 수정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문건에는 재항고 이유서의 목차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고용부가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분명히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 법외노조가 되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